예산부터 보시죠. 일단은 저희는 워홀러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이 낮죠. 그러면 저희의 이제 눈높이는 썩차, 한국 기준으로 썩차, 그렇지만 굴러가는 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점으로 봐야 될 건 잘 굴러가는지, 잘 멈추는지 가장 중요하죠.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두 가지 포인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돈이 많이 깨져요. 잘 굴러가지 않으면 돈이 엄청 깨지고요. 잘 멈추지도 않으면 돈이 와장창 깨집니다. 다른 소모품 위주로는 미리미리 확인을 하면은 사실 뭐 교체하는데 돈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교체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제 엔진이나 미션 계통에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통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제품도 뭐 주문을 하면은 언제 올지 모르고요. 중고로 산다고 해도 가격이 조금 나가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잘 굴러가는지 보시면 되고 잘 멈추는지 멈추는 건 이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가 시작 마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하세요. 내 돈 6,000불, 500, 뭐 5,000불,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 이 돈으로 한국에서 차 산다고 해도 굉장히 차 구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호주는 한국과 달리 장거리 주행이 많고요. 고속 주행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 상태가 괜찮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점검을 주기적으로 이제 받기 때문에 문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차 상태가 괜찮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예산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썩차 중에서도 굴러가는 차 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선정. 요게 이제 핵심이죠. 일단 예산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차가 꽤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 여러분의 돈을 이제 빨아가는 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어다 주는 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벌어다 줄 차를 고르면 됩니다. 여기서 두 개만 사시면 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도요타, 마츠다. 자, 한국에서는 일본 차가 인기가 없죠. 하지만 호주는 일단은 이민자들의 나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월을 오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보다 일본 차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내구도에 관련돼서 조금 더 고장이 안 난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그만큼 높고 그만큼 차량도 많고요. 시장에 풀려 있는 차량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차를 만약에 저희가 돈이 없는 상태라면은 중고차, 썩차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차는 일본 차로 한정하시면 됩니다. 한국 차 중에서도 뭐 괜찮은 게 있긴 하지만 6,000불에서 뭐 7,000불 맥스로 잡았을 때 7,000불이라고 하면은 일본 차 무조건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도요타 중에서도 코롤라가 있고요. 캠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코롤라 아반떼 사이즈고요. 캠리가 소나타 사이즈입니다. 코롤라는 인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높습니다. 캠리 인기도 많긴 한데 차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면 가격도 뭐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캠리를 구매를 했었고 문제없이 1년 동안 잘 타고 잘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츠다 3, 마츠다 2 이렇게 두 개 정도가 저희 예산에서 이제 살 수 있는 차들인데 이 차들 괜찮습니다. 크게 엔진이나 미션 쪽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내구도 괜찮습니다. 굿. 그래서 일단 1순위로 도요타 잡으시면 되고요. 2순위로 마츠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혼다, 닛산,
뭐 이렇게 미츠비시 요런 차들이 있는데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네. 토요타, 마츠다 두 개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량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차량을 이제 정리를 이제 결정을 했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캠리를 우리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아, 내 예산에서 그러면은 뭐 뒷자리 좀 넓고 짐도 싣고 트렁크 자리도 조금 더 넓은 캠리를 사야겠다. 그래. 그러면 자, 여기서 캠리 필터링을 해야죠. 우리가 예산이 6,000불이라고 할 때 최소 15년이고요. 연식이 15년 이상이고요. 마일리지 20만 킬로 이상인 차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제 심리적으로 이 정배 20만, 25만, 30만 요렇게 약간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부담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가격이 많이 꺾이고요. 그리고 그 숫자에 도달하기 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이제 워홀로고 1, 2년 탈 거면은 1년에 많이 타봤자 이제 2만 5천 정도거든요. 저는 한 1만 킬로 조금 넘게 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20만에서 30만 차 요 키로수 아직 짱짱합니다.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24만이나 뭐 21만 이렇게 있을 때 다음에 팔 거를 생각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거는 큰 차이가 안 나요. 큰 차이가 안 나고 차를 먼저 구하고 한 달이라도 더 일하면은 그 나중에 차 팔 때 그 매각 대금의 차이를 무조건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차를 구해서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뭐 몇백 불 차이 나는 걸로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차량이 괜찮다고 하면. 그래서 타겟을 20만에서 30만 사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30만 넘어가면은 호주인이나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선호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잔고장이 날 확률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한 20, 이 정도 24만 정도 키로 오케이입니다. 여기서 사서 뭐 26만, 27만 이렇게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럼 캠리도 연식이 많죠. 그러면은 여기서 연식을 그나마 좀 괜찮은 걸 고르는 거. 그럼 베스트 여기 구글에 베스트 2열 캠리, 워스트 2열 캠리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AI 개요해서 알려주죠. 제너럴 해서 베스트가 언제부터 언제고 뭐좀 피해야 될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좀 베스트를 보시면은 2006년까지 그리고 2012년부터 15년 이렇게 돼 있고 워스트는 7년부터 9년, 22년부터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일단 2007년도 걸 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4리터짜리 페트롤 차량이 엔진에 이제 오일을 좀 먹는 이슈가 있다 요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요런 거만 보면 2007년도랑 2009년도 사이 차량을 안 사는 게 좋아 보이죠. 하지만 요렇게 엔진 계열이나 미션 계통에 이제 큰 하자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토요타 같은 회사에서 리콜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실 때 로그북이나 요런 걸 확인하셔서 엔진 리콜이 이미 돼 있다 이러면은 요거 하자 제외하면 이제 없는 거죠. 리콜로 이미 이제 이 이슈도 이제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뭔가 사고 싶은 차량이 있으면 구글에 쳐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이슈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 짜잘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배럴된 스틸 오일 컨섬션 요런 거 괜찮습니다. 오일 그냥 보충해 주면 되고요. 헤드볼트 요런 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이 연식이 바뀌어도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마츠다를 사고 싶다 그러면은 베스트 2열 마츠다 3 워스트 2열 마츠다 3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자, 베스트 보시면은 이렇게 되고 워스트 하이 프로빈싱 미션 패널
휠웨어 앤 서브 프레임스. 아, 여기 뜯기는 게 뭐가 있겠네. 요렇게 있고요. 팬텀 브레이킹 요런 건 조금 이슈긴 하네요. 어차피 저희가 사야 될 건 15년 이상 된 차량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논 이슈 매뉴얼 트랜스미션 퀄리티 앤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 어차피 매뉴얼 안 사고 오토 살 거여서 상관없고요. 트랜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네요. 요런 식으로 일단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선정을 했으면은, 자, 사면 안 되는 거 차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홀든 절대 사지 마십시오. 예, 홀든 절대 구매 X. 요게 이제 돈 빨아먹는 차입니다. 처분도 힘들어요. 그냥 폐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홀든만 기억하십시오. 절대 사면 안 되는 거.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차량을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이제 중고차를 사야죠. 호주에서 중고차를 사는 방법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예, 호주인들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사고요. 검트리는 가봤는데 그렇게 뭐 매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카세일즈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카세일즈에서 차량을 샀고 카세일즈로 차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1순위, 카세일즈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많고요. 그만큼 사람도 많기 때문에 좋은 차 딱 뜨면은 그날 나가거나 아니면 그 당일날, 다음 날 바로 나갑니다. 3일 이내에 무조건 나갑니다. 만약에 그 파는 사람이 뭐 내가 특정 일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이어서 경쟁이 굉장히 빡셉니다. 매물이 많지만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존버를 하면서 빠른 메시지를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세이즈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한 달 동안 할 경우에 20불 정도 돈을 내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내 차가 괜찮은 상태에서 가격을 좀 더 받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카세이즈에 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판매자, 들이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카세이지로 오는 문의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도 이제 페이스북과 카세이지의 차이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어, 그냥 찔러보기식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카세이지가 좀 더 진지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진짜로 살 사람들은 카세이지로 문의가 조금 더 왔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카세이지 이렇게 있고, 살 때 뭐 페이스북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이런 거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중고차 살 때 문의를 하면은 이것저것 이제 물을 게 많잖아요. 이제 사전에 물어볼 게 많은데 호주에서 이제 물어볼 게 이제 어, 중요한 거 위주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빈 넘버라고 해서, 그러면 사전 문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개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은 차일 경우에는 딜러들도 그냥 가격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내가 내일 얼마에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 호주인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겠습니다. 뭐 100불, 200불 차이로 바로 내일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팔겠죠.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 사람한테 이제 딱 봐도 안 팔죠. 왜냐면은 인스펙션 오고 하는 것도 자기 시간을 이제 좀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딜러들 와가지고 대충 한번 타보고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은 저라도 이제 그쪽에 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문의로 일단 필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PPRS라고 자동차 등록증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사고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 이력이 나와 있고, 그리고 금융이 만약에 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확인하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빈 넘버 알려달라고 하면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뭐 2달러 정도 내면은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해요. 그리고 뭐 괜찮은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먼저 이제 발급을 해 놔가지고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냥 스크린샷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요거 사고 이력 위주로 물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뭐 그냥 바로 가서 하겠다. 최근 정비 같은 경우에 이제 써 놓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차를 판매할 때 최근 이력을 이제 쭈루룩 이렇게 써 놨는데 안 봐요. 예. 어차피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격하고 차만 보고 그 이력을 안 봐요. 그래서 안 써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냥 써 놓고 '이 새끼들 어차피 안 읽네. 괜히 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 좀 약간 요런 거 확인하고 바로 인스펙션. '내일 바로 가겠다.' 뭐 요런 식으로 뭐 계속 말을 하면 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좋은 차는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최대한 빨리 인스펙션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세이지나 마켓플레이스에서 차량을 선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은 판매자 딱 봤을 때 뭔가 딜러 아니면은 뭐 특정 인종 국가가 있는데 그쪽 나라는 조금 걸르시기를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차량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랑 특정 국가 이제 좀 피하시면 되고요. 여기 넥스 최대한 동아시아 또는 네, 워홀러들 또는 백인 순으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차량은 복불복이긴 한데 백인 가족한테 가장 사는 게 리스크가 낮을 겁니다. 아니면 워홀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수리할 때 일단 최대한 문제 있는 거 위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굴러가긴 굴러가거든요, 차량들이. 그래서 뭐 그런 차량 사는 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한국인 기준으로 해서 차량 살 수 있는 데가 한 군데가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썬브리즈번 있고요. 그다음에 브리즈번 기준으로 이제 단톡방이 있습니다. 메카닉 단톡방 500명 뭐 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매물대가 이제 가끔 올라오는데 가격대가 높습니다. 예,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썬브리즈번이나 이제 단톡방에서는 대부분 가격대가 높아서 이 가격이 내가 볼 수 있는 차량 중에서 좀 맥스 가격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가격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이제 워홀러 분들 중에서 차량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차피 자기가 손해 보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곧 탈 때 그냥 뭐 이제 신경 쓰기 싫어서 한 번에 이제 싹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을 좀 구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워홀러 중에 이제 워홀러가 싹 고쳐서 월 끝나고 던지고 가는 차 요런 거는 좋습니다. 네. 보통 남자분들이 이렇게 던지고 가는 차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개꿀로 구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 자, 인스펙션이 중요하죠. 자, 인스펙션은 모바일 메카닉이 있고요. 정비사분들이랑 같이 가는 게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혼자 또는 친구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모바일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200불에서 뭐 250불 사이로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한인 아니어도 됩니다. 저 팔 때 중국인이 와서 차 봤는데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인스펙션 요청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메카닉이 와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제 차였으니까 근데 메카닉이 다 알더라고요. 좀 짜잘한 마이너한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뭐 엔진이나 미션, 브레이크 이런 거는 다 괜찮다. 하지만 뭐 너가 다 고치고 싶으면은 뭐 어느 정도 드니까 뭐 한 절반 가격 정도를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자분한테 조언하는 것까지 이제 봤는데 인스펙션 뭐 한인 메카닉이면 좋은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한인 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주말에 이제 인스펙션을 같이 동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차가 나왔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브리즈번에서 그냥 유명한데 그냥 구글에 치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쳐가지고 대충 한 200불에서 250불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러서 그 다음 날 인스펙션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걸 하면은 돈이 더 세이브 됩니다. 200불보다 더 세이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에 차량 200불 나가는 게 처음에는 조금 피 같은 돈이긴 하지만 결국엔 큰 지출을 막기 위해서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자, 그러면 내가 진짜 돈이 너무 아깝고 나 차 좀 볼 줄 안다. 볼 줄 몰라도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메카닉 뭐 이런 게 이슈가 일정이 안 맞아서 혼자 가야 된다. 친구랑 가야 된다. 요런 상황에서 혼자 갈 때 체크 사항 제 기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사고 유무 재확인하십시오. 네, 가서 이제 물어본 다음에요. 사고 유무 물어보고요. 두 번째, 최근 정비 내역. 요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팔 때 RWC라고 로드 월트 뭐 세티피케이트 해가지고 필요한데 판매 시 요게 사실 가라로 해주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모바일 메카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와가지고 가라로 그냥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그 종이 쪼가리를 믿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너무 깐깐하게 보면은 또 사람들이 그 메카닉을 안 쓰기 때문에 메카닉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비 내역이 중요하고요. RWC는 뭐 있어야 되는 건 하지만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고 그 전에 이제 최근 정비 내역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정비 보통 차량 이제 우측에 이렇게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키로수 뭐 100 언제 받았고 뭐 넥스트 점검이 뭐 2027년 뭐 언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정비 내역을 이제 좀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비 내역 중에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정비 내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체고요. 왜냐면 15년 이상 되면은 하체가 조금 이제 낡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것 됐거든요. 하부 이제 링크 같은 거 교체 이력이 있는지 요런 거 체크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요런 거 하시면은 한 200불 정도 세이브하고 갈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요런 거 체크를 하시고 왜냐면 정기 점검하는 날에 보통 엔진 오일이랑 필터를 같이 갈거든요.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권장하는 키로수가 제조사마다 달라가지고 그거는 이제 최우선은 아니고 미션 충격이 있는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속할 때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앞뒤로 튕기는 느낌이 있으면은 미션 오일 교체해야 되고요. 뭐 그런 느낌이 없으면은 뭐 교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모품. 자, 소모품에서 돈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확인해야 될 거는 에어컨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설치까지 하면은 한 200불 정도 들 수 있고요. 에어컨도 그래도 막 150불 정도 뭐 가스 채우면 이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어컨 체크하실 때 온도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시고 모든 방향을 다 체크하세요.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4월 달에 이제 구매를 해서 추운 날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왼쪽에는 이제 송풍밖에 안 됐었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제 여름 돼가지고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고치려고 했는데 정비소에 문의를 하니까 생각보다 좀 큰 공사여가지고 그냥 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사전에 체크를 할 수 있으면은 더 디스카운트를 이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어컨 틀어서 다 확인하시고요. 히터 뭐 틀 일이 거의 없긴 해요. 근데 그래도 다 틀어서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수명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터리 언제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그 사람도 나 1년밖에 안 타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그 배터리가 슬슬 교체할 때가 됐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좀 알 수 있는 게, 그리고 이게 차량을 오래 타면 알 수 있거든요. 출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이렇게 가속 페달 이렇게 밟았는데 차량이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 차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도 배터리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배터리 교체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엑셀 가속할 때 그 출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터리, 에어컨 이렇게 확인하시면은 좀 큰 금액들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차량 키 관련 어, 두 개가 베스트예요. 보통 하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개가 일단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키를 확인하시면 되고, 요것도 돌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리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피지컬 키, 실물 키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열고 닫고를 해보세요. 리모트로는 뭐 누르면 되니까요. 근데 그거보다 실물로 이제 리모트 배터리가 죽었을 때 실물 키로 이제 써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리모트 말고 실물로 이제 키 시동이 걸리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문 잠그고 문 열고 요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 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게 뭐 특수 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발렛 키여서 그런지 뭔가 안 잠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량이 안 잠기는 키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거를 사전에 좀 먼저 확인을 했으면 조금 더 여기서 돈을 깎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급하게 사느라고 좀 이것저것 확인을 못하고 샀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으시면 키, 실물 키로 무조건 엔진 같은 거 다 해보시고요. 시동 걸어보시고 차량 문 잠기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 관련해서 창문 작동 여부 되게 중요합니다. 요게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고, 요런 경우에 고장이 나면 문 쫙 뜯어야 됩니다. 문 쫙 뜯어야 돼서 공인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비쌉니다. 이거 무조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열고 닫히는지, 잠금 여부, 그 모든 자리에 앉아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잠금이 됐을 때 문이 안 열려야 되는 게 맞으니까 문이 열리면 안 될 때 열리는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무조건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내 자리 다 앉아가면서 문 열고 닫고 잠금해보고 또 잠금 열어보고 이렇게 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공임이 셉니다. 그래서 공임이 세기 때문에 무조건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어까지 확인을 하시면은 실내는 거의 다 끝났고요. 그리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한국 기준으로 1년 내내 여름이기 때문에 자, 시트가 직물이 있고요. 가죽이 있습니다. 무조건 직물로 사셔야 됩니다. 요거는 화상 바로 입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출퇴근을 할 때 차량을 실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물거든요. 보통 그냥 이렇게 오픈된 스페이스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 6시간, 7시간 이렇게 태양 아래에 있으면은 차가 엄청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직물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가죽이다 하면은 못 앉습니다. 무조건 가죽 사지 마세요. 무조건 직물 사세요. 그래서 직물이 베스트. 가죽은 비춥니다. 절대 비춥니다. 금방 해지고 안 좋습니다. 직물이 조금 위생상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그냥 타시면 됩니다. 뭐 죽지 않으니까요. 그냥 조금 위생을 조금 접더라도 화상 입는 것보다 나으니까 직물 꼭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것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트렁크 확인해 보시고요. 트렁크에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트렁크에 스페어가 있는지, 요거는 이제 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스페어 타입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호주에서. 요거 확인해 보시고 공기압도 이제 눌러 보세요. 땅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입 여부랑 차량에 이제 바퀴가 이제 펑크 났을 때 그 차량 보조해 주는 그 올려주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리프트 기구 그게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한번 펑크가 났었는데 스페어 타이어도 있고 리프트 기구도 있긴 했는데 교체한 적이 없어 가지고 제가 혼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보험사 불러 가지고 해결을 하긴 했는데 뭐 뚝딱뚝딱 유튜브 보면은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고속도로이지만 시내였기 그러니까 시티랑 가까운 데였기 때문에 이제 금방 왔지, 만약에 뭐 밤에 뭐 외곽에서 만약에 이제 펑크가 났다 이러면은 한 세월 걸리거든요,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유튜브로 이제 타이어 같은 거 교체하는 거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트렁크에서 이제 스페어 타이어랑 리프트 기구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유구 중요하죠. 주유구 뭐 사실 여기는 청소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제 것도 엄청 더러워요. 근데 뭐 고장이 없는지 뭐 파손이 없는지 내부 한번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열어보시면은 캠리 기준으로 해서 타이밍 벨트 소리가 푸다닥 푸다닥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벨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소모품이어서요. 벨트에서 소리가 이제 푸다닥 푸다닥 난다. 새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수명이 좀 된 거여서 요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디스카운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누유, 누수 요런 거는 봐도 사실 몰라요. 왜냐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도 휴대폰 라이트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뭔가 번쩍, 뭔가 미끈, 한 자국이 있으면은 이제 누유나 누수 좀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는 조금 거르시면 됩니다. 캠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차가 있긴 하지만 뭐 드물기 때문에 굳이 그런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거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뭐 냉각수, 워셔액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는 워셔액 안 넣습니다. 호주는 그냥 물 넣습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냉각수도 그냥 그 색깔에 맞으면은 그냥,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그 통을 보시면은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이제 권장하는 용량 해가지고 여기까지 차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매하실 때 어차피 혼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짜잘한 거는 좀 잡아냈으면은 조금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아쉬워서 혼자 갔을 때 좀 그나마 혼자 볼 수 있는, 약간 전문가가 아니지만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적어도 한 300불 정도 내고가 가능하거든요. 뭐 그 사람도 인스펙션 여러 번 받는 게 자기 시간이 드는 거여서 최대한 구매자가 왔을 때 사가는 걸 바랍니다. 네, 사가는 걸 바라고, 너무 과하게 이제 내고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타당한 가격을 좀 제시를 하시면은 협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북 같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북은 음,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그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에 관련된 건데, 차량 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5년에서 뭐 7년 정도 그 차량 브랜드에서 이제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그북 서비스를 그 사이에 이제 가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작성해가지고 이제 기록이 남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사는 차는 15년 된 차이기 때문에 로그북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 브랜드 정비소에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가 더 비싸거든요. 그냥 한인 정비소도 좋은 데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돼 가지고 10년 이상 지난 차는 로그북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 마음에 드는데 로그북이 없어서 이 차를 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으시면은 좋은 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북 없어도 됩니다. 15년 이상 된 차.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정도로 하면은 이제 차량
거의 확인이 다 끝나면은 이제 구매를 할지 말지 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디파짓을 내고 차를 홀드를 시키면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차량이 뭐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다른 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차를 좀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조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굴러가면은 일단 고치면 되니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치면 된다. 요런 마인드로 중고차 사시면 됩니다. 완벽한 중고차가 없습니다. 네, 완벽한 중고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교체해야 되는 게 소모품 같은 짜잘한 거다 하면은 그냥 그 교체하면 되고요. 사기 전에 이제 판매자한테 조금 내고를 하면 되고요. 받아들이시면 되고 이제 좀 시운전을 했을 때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막 너무 괴성. 시운전 시. 자, 핸들 꺾었을 때 끝까지 꺾어보세요. 유턴 같은 거를 한번 해보세요. 막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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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어, 조인트가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이것도 이제 수리가 필요한 겁니다. 수리 필요한 거여서 이렇게 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엔진에서 굉음이 난다. 무조건 걸으면 됩니다. 무조건 패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굉음이 난다. 조금이라도 약간 내가 이제 밟았을 때 굉음이 나고 막 덜컥덜컥거리고 그런 차들이 있으시면은 패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호주에서 중고차를 살 때 이제 차량 선정부터 인스펙션 그리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체크해야 될 요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차량이 브리즈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있는 게 편하고 돈 벌러 가기 위해선 차가 있어야 됩니다. 세컨도 따셔야죠. 그리고 차량으로 이제 가는 곳과 가지 못하는 곳, 그러니까 아니죠.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 하지만 차로만 갈 수 있는 곳, 시급이 다릅니다.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이라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여기 이제 토요타 위주로 아니면 마츠다 요 네 차량들 사이에서 잘 고르셔가지고 한 1, 2년 잘 타다가 다시 판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